자, 그 전 55강에서는 그 with 블록을 사용해서 그 with 블록에 의해서 구동되는 그 컨텍스트 매니저를 이용한 파일 오픈하고 그 한 번에 전체 파일을 모두 읽어낼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read write 문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56강에서는 그 55강에 이어서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라인 단위로 읽고 저장하는 함수인 readline이라는 거하고 readlines 복수 s 붙은 거예요. 그리고 writelines, write는 write line은 없습니다. writelines만 있어요. writelines 함수하고 그 다음에 파일 컨텐츠 내에 원하는 곳으로 파일 포인터를 이동시키는, 그리고 또 현재 내가 파일을 어디 위치를 읽고 있나 어디 위치에 쓰고자 하는가 하는 그런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seek 함수하고 tell 함수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먼저 그 readlines하고 readlines 함수를 요약하면은 간단해요. 이 readline이라는 함수는 한 줄 단위로 읽어서 스트링으로 반환해 줍니다. 아까 우리가 한 줄은 스트링으로 된다고 55강에서 한번 read 얘기했었죠. 한 번에 읽어낼 때 readlines 한번 그때 예를 들어주면서, 근데 readlines는 한 줄이 스트링으로 되니까 파일 전체를 줄 단위로 읽어가지고 한 줄당 하나의 스트링으로 해서 결국은 스트링들의 리스트를 반환해줘요. readlines는. 왜냐하면 한 줄을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반환해주기 때문에 여러 줄이 되면은 스트링들을 여러 개의 스트링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반환해주는 게 readlines예요. 그러니까 readline은 한 줄을 읽어서 그냥 스트링으로 반환해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readline과 readlines를 사용하는 물론 전 강의에서 학습했던 write도 사용하죠. 앞에서 했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어진 예는 이 5명의 학생, 이 5명의 학생에 대한 성적 처리를 하는 예예요. 그 예에서 보여주다시피 학생들의 성적은 그 std records라는 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튜플들의 리스트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의 튜플들에서 5개의 튜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데이터는 튜플들의 리스트로 주어졌죠. 학생 하나의 정보는 그 학생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건 그 뭐 아무나 좋지만 그 영어 점수, 수학 점수, 한국 국어 점수, 이렇게 그 이름, 그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4개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우리는 이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하고 각 학생의 그 총합하고 평균을 구해서 다시 결과 파일로 저장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 정보를 파일로부터 이제 저장해 놓고서 읽어낼 때 그 읽어내는 함수, 그 다음에 저장하는 함수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저장을 하니까 그 읽고 저장하는 함수를 따로 함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read write를 쓰는 게 아니고 함수를 만들어서 좀 우리가 원하는 조작을 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read records라는 그 함수는 그 정보를 파일로부터 읽어내는 그런 함수예요. 그리고 합산과 평균을 구해서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는 함수가 요 write records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요 파일 네임에다가 요 레코드들을 저장해라. 요 read records는 요 파일 네임에서 읽어내라. 레코드를. 그래서 이렇게 작성했죠. 자, 그러면 이 read record는 한번 보시면은, 자, 그 읽어낼 레코드를 저장해주는 그 하나를 empty로 만들어주고, 자, 이제 파일 네임이 넘어오니까 요 F 파일 네임을 가지고 read 모드로 오픈하죠. read as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read lines 해버리죠. 요 F 파일 쪽에, 그러니까 모든 라인을 읽어내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한 개의 라인이 스트링으로 해서 그런 스트링들의 리스트로 요 레코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파일이 예를 들어서 요거 저장된 게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read lines를 하면은 요렇게 5개의 라인이 나옵니다. 80, 90 요게 뉴 라인이 들어가서 한 라인,
두 라인, 세 라인, 네 라인, 다섯 라인이 저장됐을 거고, 요거를 리드 라인스에 뿌리면 요걸 한 개, 여러 라인을 하나의 스트링, 한 개의 라인을 한 개의 스트링으로 해서 그것들의 리스트, 스트링들의 리스트로 해서 요 레코드라는 거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레코드를 찍으면 요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 이제 요 레코드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요 원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이제 그대로 분리해내죠. 자, 그래서 요 레코드를 가지고 각 항목에 대해서 요 하나하나 스트링에 대해서 그 네 개죠. 하나는 이름, 영어 점수, 수학 점수, 한국 점수에서 요걸로 이제 요걸로 잘라내면은 스플릿 해주면은 이제 그 네 개가 이름과 영어와 수학과 국어 이렇게 네 개가 각 튜플로 저장이 되겠죠. 자, 이래가지고 요 네 개를 이렇게 리스트화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수로 바꿔주는 거죠. 다 점수, 이게 문자였기 때문에 정수로 바꿔서 요 TMP를 요 레크 리스트에다가 추가 어펜드 해줘요. 자, 그러면 레크 리스트가 빈 리스트였죠. 그럼 요게 TMP가 들어가니까 리스트 속에 이제 리스트가 하나 들어가겠죠. 그것이 계속 요 레코드 요거 하나당 계속 들어가니까 요 각각 하나가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갖고 요 레크 리스트를 리턴해 줍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면 리스트들의 리스트로 읽어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write records라는 함수는 이제 요 레코드들을 이제 write를 하는데 요 파일 네임을 가지고 거기다 요 파일에 저장한다. 여기 이제 UTF 파일 인코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이름, ENG, MES, 코리아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 그 줄 하나 딱 끊는 거는 이제 데코레이션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레코드가 들어올 때 요 각각의 하나당 요런 레코드가 들어올 테니까 그거를 이제 형식을 맞춰 가지고 요 레코드의 제로 이름이겠죠.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그 다음에 이 국어 점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합산, 그 다음에 평균, 이렇게 5개, 총 6개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물론 이 라이트 레코드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합산과 평균을 구해서 집어 넣어놔야겠죠. 자, 그래갖고 요 S 형식대로 데이터를 라이트 해줘라 하면은 요걸 함수를 호라면 요 콜 호출하게 되면 레코드 데이터를 요 형식에 맞춰 가지고 요 파일 네임 속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클로즈 저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리드해서 이제 이 라이트 레코드 하기 전에 이렇게 합산 평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sum average라는 함수가 또 하나 만들었어요. 이 레코드들을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sum하고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레코드 하나에서 이제 요 네임과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국어 점수를 가지고 sum은 요거 세 개를 더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sum을 append 해주고 그 레코드 각각에 대해서 그 레코드 재료에다가 어펜드 해주면 영어, 수학, 국어 점수만 있을 텐데 거기다가 어펜드를 해줬으니까 이제 썸이 추가되겠죠. 그 리스트마다. 그 다음에 또 뭘 추가해 주냐면 요 썸을 3.0으로 나눈 즉 평균이죠. 요거를 또 추가해 줘요. 그러면 요런 걸 이제 5번 돌겠죠. 그래서 썸 에버리지를 호출하게 되면 요 레코드들이 원래는 4개의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이름, 영어, 수학, 국어. 근데 이걸 돌고 나면은 영어, 수학, 국어의 합산과 평균까지 들어가는 즉 6개가 들어가는 그 레코드들 바뀌겠죠. 근데 그걸 라이트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앞에 정의한 함수들 즉 read records, write records, 그 다음에 sum average 그 함수 3개를 사용해서 그 메인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정보를 저장할 파일의 이름을 그 srecord, srec.txt라고 놓고 그 다음에 합산과 평균을 구해서 학생들 각 과목 성적에 추가해서 즉 sum average를 호출해 가지고 호출하면 추가가 되죠. 추가해서 정보를 저장할 파일의 이름을 result.txt라고 하죠. 자, 이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만들었지만 그 얼마든지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자료 구조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쌈박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 있어요. 그냥 제가 보여준 프로그램은 파일의 읽기와 쓰기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서 그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라든지 뭐 이게 최고 좋다라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작성한 것이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여러분이 수정해서 다시 동작시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앞에 함수 3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일단 파일 네임을 srecord.txt를 가지고 write 모드를 가지고 열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5개를 적어야 되니까 저 std records라는 건 지금 아까 우리가 정의 내렸던 요거죠. 학생들 정보가 들어있는 5개의 튜플들의 리스트.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루프를 돌면서 각각의 튜플에 대해서 그 srecord 0를 찍고 뭐 1을 찍고 이제 하는데 요 뭐 제일 처음에 srecords의 그 0번을 찍겠죠.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요 하나 읽어낸 거 요걸 찍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찍으면은 요걸 찍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찍어줄 거고 이렇게 5개 루프 돌면서 찍을 겁니다. 각각의 튜플 하나씩을 찍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는 무슨 짓을 하냐면은 요 std 0, 1, 2, 3 이게 이름, 그 영어, 수학, 국어 요거를 이제 요런 형태로 형식을 가지고 이제 라이트 해주기 위해서 요 형식을 잡아주고 이제 그 fd 레코드 아까 오픈한 거죠. fd 레코드 그거에 라이트 함수를 호출하면서 std 레코드를 각 줄마다 라이트 해줍니다. 한 줄씩 라이트 하겠죠. 요거 하나씩 라이트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하고 그다음 또 루프 들어가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요 std 레코드 5개 다 소진되면 빠져나와서 요걸 이제 클로즈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읽어내면은 요 저장된 파일 지금 이제 read records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요거는 그냥 라이트를 한 거예요. 요 std 레코드만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합산과 평균은 들어가 있지 않고 현재 학생 정보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read records라는 함수를 호출하죠. 얘 호출하면 이제 오픈해가지고 읽어내겠죠. 아까 읽어낼 때 보면은 리스트들의 리스트로 읽어낼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read std 요거를 이제 read records 파일 주면은 그 read std로 넘어와요. 자, 그래서 print std 해주면 요거 print std 하면 요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즉 리스트들의 각 스트링 하나하나를 리스트로 해서 어펜드 해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들의 리스트로 이렇게 출력이 나와요. 자, 그래갖고 요거 나온 걸 이제 스튜던트들의 레코드 요 읽어낸 걸 이제 출력을 해주면은 요 read std가 요거 리스트들의 리스트니까 그걸 루프를 돌면서 하나씩 프린트 해주면 요 각각의 내용 하나를 이렇게 찍어주겠죠. 이렇게. 자, 이제 학생 정보를 srec.txt라는 파일에 저장을 했고요. read record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학생 정보를 읽어냈고, 그래서 read std라는 변수에 할당을 했어요. 즉 read std라는 변수는 화면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5개의 리스트들로 구성된 리스트들의 리스트였음을 알 수 있죠. 이제 이 read std라는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각 성적을 합산한 결과하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sum average라는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이 read std가 이제 아까 리스트들의 리스트였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호출해 버리면은 각각의 내용에다가 각 리스트 하나하나에다가 합산과 평균이 들어갈 거예요. 추가돼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합산과 게 추가돼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이널로 학생들 스코어를 이제 프린트 해보겠다 하는 건데, 그래서 read std의 각 내용 하나하나를 이제 프린트를 해버리면 여기서 read std의 합산하고 평균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추가돼서 요때 프린트를 해주면은 요렇게 std 0, 1, 2, 3, 4 하고 std 0, 1, 2, 3, 4
자, 여기서 그 sum average 하면 이제 그 이름과 그 영어, 수학, 국어, 그 다음에 합산, 평균 이렇게 돼서 총 6개의 정보가 기록되게 돼요. read records, read std 쪽의 내용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걸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가 빠졌어요. 요게 이제 그 주름과 열고 std5 해서 뭐 6.2f 이게 실수기 때문에 평균은 요게 하나 더 추가돼야 됩니다. 요게 아마 빠졌네요. 이게 아마 6.2f에서 실수로 찍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찍어내면 요렇게 5개가 요렇게 5개 레코드에 항목은 6개가 들어가죠. 이름, 영어, 수학, 국어, 합산, 평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이제 요 리드 sum average에서 6개가 들어간 정보를 요거를 이제 마지막 최종 파일 이름,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이름이 result.txt였죠. 그 result.txt를 이제 오픈해가지고 거기다 write record를 해버리죠. 요거 호출하죠. 그 write record라는 함수에서는 이제 요 result.txt로 넘어오고 요런 거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총 6개의 정보가 기록되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그 write record를 해버리면 이제 result.txt에 6개의 정보가 들어갔을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이제 오픈 다시 read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 result.txt를 read 모드로 오픈해가지고 이제 파일 객체 만들고, 그럼 얘가 이제 오픈을 했고, 그러면 이제 요걸 계속 루프를 돌면서 한 줄씩 읽어내는 거예요. read 라인을 쓰는 거죠. 한 줄을 읽어내서 그 라인이 비어서 이제 끝이 없으면 빠져나오고, 아니면 그 라인을 찍고, 그리고 프린트하면서 뉴 라인 하지 말고 스페이스를 띄워라는 얘기죠. 스페이스로 넘어가게끔. 그래가지고 계속 루프를 이제 필요 또 하나씩 해가지고 한 줄 찍고 한 줄 찍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얘가 이제 그 한 줄 단위로 하면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리드 라인 해가지고 한 줄 요거는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거 제일 점 찍고 그 다음에 이거 찍을 거고 그 다음 요걸 찍습니다. 그 다음 요거 찍고 그 다음 요거 찍고 요거 찍고 요거 찍고 그 다음 리드 라인 하면 이제 빈 거예요. 이제 empty가 나오기 때문에 브레이크 돼서 빠져나옵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최종 파일 속에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즈 시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클로즈 같은 걸 안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오픈할 때 아까 여기서 좀 더 추가돼야 된다면 with 오픈하고 as를 써서 그 오픈을 쓰고, 그리고 나서 클로즈는 이제 안 써도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오픈할 때 가능하면 그 인코딩 방식도 기록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제 read lines하고 write lines 간단한 그걸 사용하는 간단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read lines는 지금 봤죠. 받고 이제 write lines를 같이 쓰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 lines는 그 앞에서 설명했듯이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기서는 write lines에 중점을 두고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read lines 함수의 출력은 하나의 라인을 하나의 스트링으로 해서 스트링들의 리스트를 반환하는 함수였다는 건 아까 공부해 봤죠. 그 마찬가지로 write lines 함수는 스트링들의 리스트로 주어진 데이터를 스트링을 하나의 라인으로 해서 저장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각 스트링의 끝에 막 그 뉴라인 뉴라인 캐릭터를 집어넣어 줘야만 한 줄로서 그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뉴라인을 빼버리면 모든 라인이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라인이 구분되지 않아 전체가 한 라인처럼 출력되는 거죠. 사실은 뭐 여러 개 라인인데 한 라인처럼 출력돼 버려요. 자,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그 파일 완점.txt라는 걸 이제 write 모드로 오픈을 해주어서 이걸 fd1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저장해야 될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잡읍시다. 즉 스트링들의 리스트니까 4줄이 들어가겠죠. 줄로 넣는다면 자, 그리고 그 write lines 해가지고 test record 요걸 그냥 집어넣어 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전번에 얘기했죠. write 할 때는 그 가능한 플러시 한 번씩 해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seek를 하는데 이 seek는 나중에 좀 이따 다룰 겁니다. seek 제로 하면 파일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파일 포인터를 처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write를 했기 때문에 맨 끝에 가 있어요. 그걸 처음으로 다시 바꾸고 그래서 read lines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라인 전체를 다 읽어내겠죠. 전체를 읽어내 가지고 그 여기서 이제 size of read data 해갖고 read data의 length를 찍어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찍었을 때는 요 프린트 해가지고 이걸 해보면 얼마를 찍냐면 read data의 라인 수가 하나로 나와버려요. 즉 뉴라인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뉴라인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요 read 데이터를 그 길이를 해서 이제 k 갖고 반복을 시켜버리면은 read 데이터의 제로, read 데이터의 제로는 이제 그 각각을 하나씩 요 end 뉴라인 없이 찍어라 이거죠. 자, 그러면 read 데이터 제로를 어떻게 찍어내냐면 얘는 이렇게 찍어내버려요. 실질적으로는 5개를 돌리면서 여기는 하나가 나오니까 한 줄로 해서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실제로는 5줄이 들어가 줘야 되는, 4줄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한 줄로 찍어버린다는 얘기죠. 왜? 뉴라인 없이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다시 file2.txt를 새로 열어가지고 write 모드로 열어가지고 얘는 이제 이렇게 적어요. 뉴라인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write를 시켜버리자. write lines 하면 요 스트링 하나가 라인으로 들어가 버려서 이제 똑같이 처음으로 옮겨가서 이걸 찍어내버리게 되면 요 프린트 해가지고 size of read data가 얼마가 나오냐면 4이 나와요. 4가 나오죠. 라인 수가 4개를 읽어낸다는 얘기죠. 요 렌을 찍어보면은 아까 이것은 1을 한 줄로 찍었고 얘는 그래서 요거를 찍어보면은 요렇게 4줄로 각각 찍어버립니다. 포룹 돌면서 0, 1, 2, 3 요건 제로 하나만 해서 딱 다 찍어버려. 요 제로 하나만 찍죠. 한 줄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4줄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줄 단위로 찍으려면 write lines를 쓸 때는 스트링에 new 라인이 하나씩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 라는 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seek 함수하고 tell 함수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그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파일의 내용을 읽거나 저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파일 내의 위치를 알려주는 파일 포인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파일 포인터요. 그래서 이 seek 함수는 이 파일 포인터의 값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변경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파일 내에 원하는 위치로 파일 포인터를 이동시킬 수가 있어 가지고 그쪽 내용으로 읽거나 거기다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tell 함수는 현재 내가 어디까지 읽었나 혹은 현재 어디까지 저장했나 현재 위치를 파일 포인터의 현재 값이 얼마냐 하는 걸 반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연 설명하면은 이 seek 함수는 인수로 이제 이런 2개 값을 취해요. offset과 base. 하나는 파일 포인터를 이동시키는 크기예요. 이 offset이라는 거. 얼마만큼 이동시킬 거냐 하는 그 이동할 만한 이동시키는 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어디서부터 하는 기준점을 알려주는 게 베이스예요. 그리고 이 옵셋의 단위는 바이트 수입니다. 몇 바이트만큼 이동시킬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이트이기 때문에 인코딩된 방식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1바이트로 됐으면 1씩 해서 이동하겠지만 한글 같은 거 3바이트를 쓰기 때문에 한자 이동하면 3바이트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인코딩 방식을 하나 지정해 줘야만 일정한 크기로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베이스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동시키느냐 하는 기준점을 가르쳐 주는데 그건 3가지가 있습니다. 0을 가질 수 있고 1을 가질 수 있고 2를 가질 수가 있어요. 0을 갖게 되면 파일의 시작부터 옵셋만큼 이동해서 뭐 읽어라 써라 이렇게 나오고, 1을 하면은 현재 파일 위치로부터 옵셋만큼 이동해서 그
읽든지 써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2를 주게 되면 파일 끝에서부터 얼마만큼 이동해서 그 써줘라 하는 게 이제 그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2를 주게 되면 옵셋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앞으로 가야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옵셋은 베이스로부터 뒤로 하면 양수가 될 거고, 베이스로부터 앞으로 가게 되면 음수가 나옵니다. 어떤 기준점으로 앞게 되면 음수, 앞으로 가는 건 음수고 뒤로 가면 양수가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코딩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한 글자로 옮기려면 3바이트 이동시킬 거냐, 이제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아스키 같은 경우는 1바이트씩 오당을. 그 다음에 뉴라인이라는 그 줄바꿈 문자는 2바이트를 차지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요거 텔이라는 함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파일 포인터의 위치 값을 알려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요 예제는, 자, 이제 seek 함수를 한번 볼 텐데요. 이 seek 함수를 가지고 이제 그 파일의 어느 위치로 이동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with open을 사용했습니다. with s를 사용했어요. 여기서는요. with s를 사용했죠. 자, 그래갖고 myfile.txt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는데 리8090 해서 한 라인씩 뉴 라인 집어넣어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5라인을 저장을 합니다. 5라인 저장하고 이제 클로즈는 자동으로 했겠죠. 여기서 이제 인덴테이션 해줘야 된다고 그랬고, 다시 이제 또 오픈하는데 있잖아요. 리드 모드로 오픈을 하죠. 자, 이래 가지고 이제 계속 그 하면서 리드를 하는데, 이 리드는 한 번에 다 읽어낸다고 그랬죠. 한 번에 다 읽어내니까 이제 5라인 다 읽었겠죠. 그래서 그걸 프린트 해봐라. 이렇게 되면 이제 요렇게 프린트를 해버려요. 5라인을 다 프린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면은 이제 이거 없을 테니까 빠져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seek, fd seek에서 제로. 이게 뭐냐면 파일 포인터를 시작으로, 파일의 시작으로 옮겨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시작점으로 옮겨라 이거죠. 이렇게 정만 줄 때는 시작점만 베이스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리드 라인 해버리면은 지금 요렇게 라이트 하고 나면 포인터가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작점으로 옮기려면은 요걸 해주고 나서 이제 리드 라인 하면 한 줄 읽었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한 줄 읽어요. 이렇게 한 줄 읽고 나서 또 다시 이 파일을 처음으로 위치로 다시 이동시켜 갖고, 그땐 리드 라인스를 해버리면 이제 5라인 다 읽어내겠죠. 리드 라인 쓰니까 한 라인을 스트링으로 해서 요 스트링들의 리스트가 5개가 딱 나옵니다. 요건 금방 이해하겠죠? 여기 이제 seek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텍스트 파일 입출력 시에 신경 좀 써야 될 게 몇 가지 좀 있는데, 이 read 시에는 read 함수, write line 혹은 read lines 함수를 의미에 맞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read를 쓸 거냐, read line을 쓸 거냐, read lines를 쓸 거냐 하는 건 그 의미를 좀 이해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사용하면 돼요. 근데 이제 write 함수를 쓸 경우에는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요 버퍼링, 요 플러시 함수라고 그러는데요. 이 플러시 함수를 한번 실행하고 클로스를 실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write 시에 플러시 혹은 클로스가 실행되기 전에는 그 버퍼가 풀 상태가 아니면 파일로 저장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클로스 함수를 실행하면 그 플러시 동작이 이루어져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명시적으로 플러시를 한번 실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운영체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파이썬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언어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write 시에는 플러시 함수를 한번 실행해주고 클로스를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제 with as 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클로스를 실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마지막에 플러시는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클로스는 안 해도 되니까 플러시는 해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요 seek와 tel을 동시에 사용하는, 요거를 한 번 더 보시면은 여기 아까 이제 data.txt에 이렇게 이제 write로 해가지고 5라인을 집어넣어주고
오픈해가지고 여기 이제 인코딩 다 집어넣었죠. 이거 리드 모드로 해가지고 그 읽어냅니다. 한 번에 다 읽어냈죠. 그러니까 5줄을 다 읽어낸 거죠. 그래갖고 이제 프린트 해보면은 이렇게 5줄을 다 찍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금 파일 위치가 어디가 있니 하고 찍어보라 그러니까 73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UTF-8로 이제 코딩을 해줬기 때문에 그 영어나 숫자에 대해서는 다 1바이트씩 차지합니다. 요거 이제 요거 3바이트, 그리고 스페이스 1바이트, 요거 1바이트, 뉴라인이 여기 하나 있었죠. 뉴라인은 2바이트 차지한다고 그랬죠. 2바이트. 그럼 요 한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요게 14바이트입니다. 요거 15바이트 파기니까 요거 14바이트. 요거 14개니까 15바이트. 요게 윤이니까 15바이트. 요거 합치면 73이에요. 그래서 요걸 저장하고 나면 파일 포인트가 73회가 있습니다. 바이트로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걸 하고 난 다음에 시크 제로를 한 다음에 텔이 뭐냐 하고 위치를 찍어두라니까 0을 찍죠. 파일 처음으로 이동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네임 리스트를 이제 빈 거 이름하고 그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국어 점수를 각각 이제 보려고 리스트화 시켜 빈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각각 그 읽어낸 거 5줄을 읽어내 가지고 그 이름과 영어, 수학, 국어 해가지고 요거를 스페이스로 경계를 잘라 가지고 각각의 튜플 하나를 튜플로 만들어서 그 네임을 네임 리스트에 어펜드, 요건 각각이 정수화 시켜서 어펜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각각의 리스트가 하나씩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가지고 네임 리스트를 찍어라 하면은 이렇게 찍어요. 이제 네임 리스트 찍어라 그러면은 이렇게 리팍, 킴, 청,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찍어라, 이렇게 수학 점수 찍어라, 국어 점수 찍어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요 이제 요거를 이제 각 학생별로 이제 만들어 주려면은 요거를 스튜던트 제로 해가지고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전번에 배웠죠. 요 리스트를 4개를 넣어가지고 집해주면 각 리스트의 인덱스하고 동일한 인덱스를 하나씩 뽑아내서 튜플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튜플들의 리스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튜플들의 리스트인데 그거만큼에서 돌려서 찍어주게 되면은 각각의 튜플을 하나씩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제로는 리 8089이고, 근데 완은 요렇고 이렇게 찍어준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시크가 뭐고 텔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플러시 함수는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단계 요 인코딩 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코딩 방식은 가능하면 오픈시 아까처럼 명시적으로 그 지정해 주라는 얘기죠. 가능하면 UTF-8로,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영어는 근데 아스키를 쓰면 1바이트 차지인데 한글은 아스키 갖고 안 되죠. 한글은 UTF-8을 써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운영 체제마다 어떤 윈도우 같은 데는 CP949 쓰기도 하고 IS 뭐 202KR, EUC KR 뭐 이런 걸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UTF-8로 갖고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니코드 쓴다 그러면 UTF-16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든지 해서 그 오픈할 때 그 코딩 방식을 설정해서 오픈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